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에비스입니다. 아까 강의 시간에요. 부모님을 위한 효도 보험 만나봤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30세 이하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험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백수원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하니까 괜히 더 좀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부모님에 이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보험을 생각을 해볼 텐데 30세까지면은 사실 다 큰 어른인데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아직까지 어린이일 거거든요. 그렇죠. 보험에서도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자녀들 보험 하면은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결혼 적령기가 빨라가지고 30세 이하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사실은 30세 이하가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케이스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 30세 이하의 젊은 분들은 사실은 자기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좋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30세 이하의 자녀들 보험을 챙기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꼭 어린이 보험으로 챙기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오늘 이야기 먼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분들이 이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과거에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자녀의 보험이 30세로 끝난다. 보험이 끝나셔서 뭔가를 보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30세 이하인데 성인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과거에 태아보험 가입할 때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특약들이 많이 있는 분들. 왜 그러냐면은 갱신형 특약은 사실 어렸을 때는 갱신형 특약이 갱신이 돼도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하나도 티가 안 나고 부담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챙기신 분들도 꼭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입하신 지 한 5년 이전에 또는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이 과거에 어린이 보험을 그냥 아무 보험사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생명보험사에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이 아무리 좋다 해도 너무 어리거나 혹은 좀 젊으실 때는 보험의 중요성을 잘 못 느낄 그쵸. 수가 있잖아요. 우리 네. 부모님께서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뭐 나중에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해 주는 거랑 지금 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 주는 거랑 얼마나 이득이길래 그럴까? 이유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30세 이하의 자녀분들 보험을 챙기면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라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라는 물음표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험이 좋은 이유. 중요한 특약들의 가입 한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특약이라고 하면은 저희 방송을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나 또 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질병우의장애나 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뭐 기타 다양한 특약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진단금이 이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폭넓은 납입 면제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납입 면제라는 거는 사실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의미가 없었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은 납입 면제 혜택이 없는 보험을 가입했다. 이거는 큰 실수를 하신 거나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혜택을 볼 때 보면은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가입을 하고 얼마 이후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줄 거야. 가입하고 언제 시점부터 보험의 혜택을 줄 거야 하는 부분들이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자녀들 보험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제재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자녀 할인 같은 경우도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보험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세 자녀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들이 5%씩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는데 100세까지 준비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 보험보다는 더 좋은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10년, 20년 뒤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신경 쓰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도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이런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린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종 혜택에다가 할인에다가 조건까지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아팠을 때 그럼 보장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이걸 딱 비교해 보자면 얼마나 다를까요? 네. 그러시면은 제가 또 다음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좋은 이유 해가지고 중요한 가입 특약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 보시게 되면은 암 진단금은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어린이 보험 경우에는 1억까지 한 회사에서 받아주고요. 오. 성인 보험으로 할 때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맥시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배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단금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보험회사를 여러 군데로 나누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 거는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하나의 회사에서 가입 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특약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특약들도 어린이 보험은 5천만 원까지도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가입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명히 한도가 틀리지만은 20세 이하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5천까지 가입이 되는데 이거를 성인 보험으로 만약에 준비했을 때 가입 한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시는 거죠.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질병 후유장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을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질병 후유장애는 정말 좋은 특약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때는 최대 5천까지도 가입이 되지만 성인 보험은 2천에서 3천까지만 가입이 된다. 이 4가지의 가입 한도만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4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보장이잖아요. 보장 금액을 내가 돈 내고 가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 말고 또 유리한 거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거 네.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장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드릴 건데 이제 폭넓은 납입 면제 및 할인에 대한 내용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납입 면제 혜택도 넓고 다자녀 할인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만 드렸으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성인보험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 보시게 되면은 성인 보험들도 납입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범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암, 일반 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이라고 하는 암들도 납입 면제 혜택이 되고, 예. 근데 성인의 보험에는 유사암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납입 면제인데 이게 성인 보험으로 가게 되면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서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보험료는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성인 보험은 납입 면제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찌 되었건 간에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질병과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한 납입 면제도 어린이 보험은 50% 이상의 장애율을 받게 되면은 납입 면제 혜택이 되는 거고 성인의 보험은 80% 이상이 돼야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여성의 경우 만약에 자궁암에 걸려서 뭐 난소를 양쪽 다 제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질병 후유 장애로 따지면 50% 이상의 장애율이 남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됐을 때 이 이후에 보험료 안 내셔도 되는데 성인 보험에는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납입 면제 혜택에서 면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암으로 진단 받으셔가지고 했다면 양쪽 다 납입 면제는 되시겠지만 장애율만 따지게 되셨을 때는 납입 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인 보험으로 준비한 자녀가 3명이 다 성인 보험으로 준비했다. 그러면은 자녀 할인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했을 때는 다자녀 할인도 회사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 5%, 두 자녀인 경우에는 1%까지 각각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납입 면제가 참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알고 보면은 네. 이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평생 뭐 계속 받을 수 있는 건데 납입 면제만 보더라도 어린이 보험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료를 볼게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시켜 줄 때랑 나중에 일반 보험으로 가입시켜 줄 때랑 어떻게 다를까요? 네, 크게 보험료로 따지게 됐을 때는 그 연령에 맞춰서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25살이다. 성인 보험으로 암진단 자금 5천만 원, 어린이 보험으로 암진단 5천만 원 했을 때는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가입 한도나 이런 것들이 틀린데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 보험료를 다 내고 났을 때의 환급률을 따라서 내가 보험료를 좀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준비해 주실 때 그래 이 아이가 컸을 때는 보험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 그때는 아이가 해지해가 자기 보험을 다시 설정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표준형이라고 해서 그때 해지해도 손해가 좀 적게 해가지고 보험료는 비싸지만 그때에 맞춰서 또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금 챙겨주는 이 보험이 영원히 100살까지 가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부족하고 더 좋은 게 생겼으면 그때 보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해지환급금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10%용을 선택한다면은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10% 무해지와 표준형 50% 무해지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크게는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죠. 10%형과 표준형 보게 되면 10세 남자 같은 경우는 10% 무해지가 8만 1,000원인데 표준형으로 하게 되면 14만 원 정도가 나와요. 20세의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10만 8천 원 정도 나오는데 표준형은 17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옆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담보들로 구성을 했을 때 자녀의 보험 이렇게 된다. 그러니 지금 10% 무해지, 50% 무해지 표준형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을 준비해 주실 때요. 이제 생각하는 게 각각의 부모님들이 다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때 납입이 다 끝났을 때 해지환급금에 대한 니즈에 따라서 요거를 나눠서 나는 우리 아이는 10% 무해지형, 나는 표준형 이렇게 나눠서 설정을 해주겠다 하는 마음에 따라서 보험료는 크게 차이 나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중에 물려주실 거니까 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렇게 어린이 보험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자녀 보험, 과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이제 고객들이나 시청자님들이 문의하시는 게 어린이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전문가님 당신은 당신의 자녀의 보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자녀가 좀 커서 딱 오늘 아예 표를 보여드리고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아이의 보험을 이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전문가님의 자녀분의 증권을 저희가 보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저의 마음은 이겁니다. 이 보험은 100세까지 유지하는데 퍼펙트한 보험이 아니에요. 제가 해준 보험은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만 중요한 담보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해놓고 추후에 자녀가 보험에 대한 니즈가 생겼을 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만 조금씩 채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각각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저랑 뜻이 다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구성한 게 무조건 100% 맞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질병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는 각각 5천만 원씩 왜? 앞으로 가입하기 가장 어려운 담보가 질병후유장애니까 5천만 원씩 구성을 했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을 좀 더 높여볼까도 했지만 일단은 2천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암진단 자금도 3천.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담보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밑에 이제 다양한 골절이나 기타 특약들을 넣고 또 수술 특약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세자녀 할인을 5%를 받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이 세자녀 할인은요. 새 아이의 보험을 한 회사에 꼭 준비하지 않아도 적용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이 되면은 보험을 준비한 첫 번째 아이만 되더라도 5% 할인을 받는 거고 이 이후에 또 5%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제가 납입 기간 내내 납부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성인이 이제 더 직장을 구하고 자기가 벌이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보험을 아이한테 돌려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는 제가 아무리 좋은 보험을 만들어 줘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유지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보험료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정도가 적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해서 실손보험은 한 1,450원 정도 나오고요. 종합보험은 한 69,000원 정도로 해서 대신에 제 아이를 해줬을 때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예 납입 기간 내내 환급금 없고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존재하는 작년까지 존재했던 그 보험으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5% 할인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험료는 실제로 한 8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보험을 제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보험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인 보험을 혜택을 가입해 줄 마음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연금이나 저축을 좀 늘려줄 수는 있어도 이 보험으로 저는 큰아이의 보험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뭐 다양한 생각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제안드린 팁을 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준다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받을 때도 그래요. 가족에게 이걸 권유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네. 여쭤보는데 이 전문가님께서 가족에게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30세 이하의 자녀 보험은 반드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자. 이유는 중요한 담보들의 가입 한도가 높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양한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퍼펙트하지 않더라도 보험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니즈가 느껴질 때 좀 더 디테일하고 좋은 보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요한 담보들 구성해주고 추후에 가정을 이루거나 할 때 자기가 보험의 필요가 느껴질 때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런 장점들을 이루셔가지고 좀 과하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